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금남로에서 동시에 열리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올 한 해 한국교회 관련 언론 보도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미자립교회의 성장을 돕고 지역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백석 법인단체 협의회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기를 맞아 부산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전도사와 목사 등이 거론되는 세태를 두고 교계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경찰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 등 긴장감 속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금남로 대로변에 설치된 행사장으로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들과 함께 집회 현장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했고 일부 소년보 목사를 포함한 연사들은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왜 윤석열은 탄핵되기 전보다도 지지도가 더 낮아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종말을 구할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이어 오후 2시 20분부터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행동이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흥겨운 가요에 맞춰 피켓을 흔들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 전국 속에서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속히 탄핵 심판을 통해서 파면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강합니다. 특히 광주라고 하는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는 80년 5.18에 그 계엄군에 저항했던 도시인데 그 도시에 와서 계엄에 대한 찬성이나 또 탄핵을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우리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한편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시민들의 고성과 언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이 5.18에서 현지에서 피와 정말 땀을 흘리면서 싸운 우리 성지인데 여기를 또 우리 윤석열 탄핵 반대하신 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신다니 저도 광주 시민으로서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도 파면에 즉각 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을 하고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 광주의 집회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만큼 향후 정치적 대립도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한국교회와 사회 언론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올 한 해 한국교회 관련 보도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한기원은 언론이 주목할 만한 한국교회 예상 이슈 10가지를 선정하고 대응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선교대회의 국내 개최와 연합기관 창립 100주년 등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가 언론에 등장한 주요 이슈들은 이단들의 범죄나 교계 내 극단적 정치 행보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일부 극우 성향 교계 인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잇따르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거는 집회를 통하여 1,000만 명이 한자리 모인 것을 보여줘야 국민 저항권이 완성이 되는 거야. 내가 깜방 가는 거 좋아해요? 2025년 올해의 전망은 어떨까? 한국기독교 언론포럼 한기원은 2025년 우리 사회와 언론이 주목할 만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예상 이슈를 제시했습니다. 한기원은 올해 예상되는 한국교회 10대 이슈로 요동치는 정치와 교계 내부 갈등, 이단 문제,
연합기관의 대사회적 행보, 차별금지법과 사학법 재개정, 목회자 일탈과 자정력 등을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 트럼프 2기와 한국교회 등이 주요 이슈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연일 주요 뉴스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교회 일부 극우 인사의 정치 행보와 교회 내부 갈등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보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올 상반기 내내 요동치는 정치하고 그 정치하고 연결돼가지고 한국교회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보도 성량은 그동안의 맥락을 볼 때 이거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도될 경향이 다분히 높다는 겁니다.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기현은 이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실천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갈등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주요 교단 차원의 공적인 참회 선언이 요구된다고 제언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미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탄핵과 관련해서 무엇이 어찌됐든 간에 교회의 고백과 선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고백과 선언은 교회 참여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소위 전광훈 세력에 대한 주요 교단의 공적인 대처, 이단 사이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목회자의 성폭행과 일탈에 대한 교단 제도 개선 등 한국교회 내 고질적인 부정적 이슈에 대해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초저출생과 사회적 재난 등 공동체 이슈에 대한 관심과 실천, 연합기관의 대사회적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또 다른 실천 과제로 꼽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 변상욱 공동대표는 교회가 양극화된 사회를 화해의 장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대사회적 신뢰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교회는 선교적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전망과 실천 과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25 경제전망과 정책 시사점,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교회 트렌드 등 자료를 종합 분석해 도출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미자립교회의 성장을 돕고 지역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백석 법인단체 협의회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미자립교회를 위한 지원 시스템, 다각적인 복지 지원을 위한 지자체 간 협업 체계도 가동합니다. 보도에 김태용 기자입니다. 백석 법인단체 협의회 활동은 투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미자립교회와 지교회 법인단체 지원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역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소통 지원 창구, 교회 자립을 돕는 멘토링 시스템을 마련해 지속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의 정보를 나눠주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때로는 컨설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교회가 성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사랑 실천에도 앞장섭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복지, 노인과 선교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갖췄습니다. 백석총회 산하에는 각 지교회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을 4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교육, 복지, 선교, 노인 분과로 구성해서 각 지교회들이 담당하는 사역들을 법인단체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돕는 역할을 교육분과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역사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씁니다. 복지분과위원회는 장애인과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노인분과위원회는 어르신 돌봄시설 구축 등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나섭니다. 끝으로 선교분과위원회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카페와 서점 등 국내외 선교 활동을 지원합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교단 차원의 지원을 넘어 행정기관과의 협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다양한 사례 발굴이나 지원 사업 구축 등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나눔 활동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법인 단체 차원에서 이런 모든 지역에서 나오는 혹은 국가기관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공유해주는, 그래서 각각 지역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 알고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첫 발을 내디딘 백석 법인단체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활동 방향과 준비 현황,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할 계획,
또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상반기 안으로 사역 활동을 공유하는 박람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일으키고 공동체 행복을 위해 출범한 백석 법인단체 협의회, 얼마만큼의 반향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우입니다. 2월 16일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인 윤동주 시인의 서거일입니다. 서거 80주기를 맞아 부산에선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그의 삶과 작품을 돌아보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 많은 대표작으로 유명한 시인 윤동주. 1945년 2월 16일 광복을 6달 앞두고 그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기를 맞아 부산에선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그의 고민과 생각이 담긴 시를 함께 나누며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시를 썼던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윤동주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순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행사를 주관한 기쁨의 집 김현호 대표는 윤동주의 생애를 설명하며 그의 숭고한 삶을 신앙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디 있든 그는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길을 생각하는 초한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윤동주는 가장 섬세하고 여리지만 별처럼 빛나는 크리스찬 청년 윤동주였다. 강연을 맡은 김영태 교사는 윤동주의 작품 중 기독교적 사상을 일상의 언어로 그려낸 1941년 작품 5개를 해설하며 사랑과 정의, 평화 등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광복 80주년이기도 한 올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서거 80주기고 광복 80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겠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강연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윤동주의 시로 만들어진 노래들을 함께 부르고 낭독하며 각자의 방법으로 그를 기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신앙인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되는 지점도 있었고 윤동주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했던 윤동주 시인. 극심한 사회 갈등 속에 처한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우리는 폭력과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 상생의 길을 택할 것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주동자로 전도사와 목사 등이 거론되는 세태를 두고 사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신성 모독적 발언조차 방관하며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일탈로 차치했던 우리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며 오늘날 이 위기는 모두가 자초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결대학교가 2024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총 1,092명이 학위를 받은 가운데 김상식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사회에서 뜻을 이루기 위해 친구와 동료, 그리고 AI까지 포함해 협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인간의 감성과 도덕성을 더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구티비 운영위원회 2월 원래회가 열렸습니다.
허재호 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일부 예배에서 비전 커뮤니티 교회 성두현 목사는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원래회에서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양극화의 갈등이 심각한 시점에서 생각과 사상이 다른 사람이라도 배척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원래회를 통해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구티비 후원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조 9천억 원 증가한 6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부터 내용과 시기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쟁하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결정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17일 이사회에 이어 28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국내 유치도시를 결정합니다. 서울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경험과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종합경쟁력 6위의 국제적인 도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올림픽 유치 도시들의 콘셉트인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빚을 진 소상공인 가게 10곳 중 1개꼴로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6천만 원이 넘는 대출을 안고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등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평균 568만 원의 원리금이 밀린 채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들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만나는 시점이 매우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곧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또 다른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푸틴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 방침이 캐나다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정보통신 기업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백악관은 특히 캐나다와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 기업들은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유무역 협정 등을 통해 무관세 교역을 하고 있지만 부가세가 마치 관세처럼 작용해 미국산 수입품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두 나라 수도의 상징물인 남산 N서울타워와 도쿄타워가 동시에 불을 밝혔습니다. 서울타워와 도쿄타워에서는 양국의 국기를 상징하는 색 조명을 각각 점등했으며 서울타워에는 60주년 공식 로고 이미지가, 도쿄타워에는 재팬 코리아 문구가 투사됐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양국이 걸어온 우정과 협력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날이 풀리나 싶더니 다시 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때늦은 강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8도, 광주 6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부 극우 기독교인의 탄핵 반대와 이단 집단에서 발생한 범죄 등으로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할 거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은 지난해를 돌아보며 올해 한국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짙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공동체 갈등 상황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등 한국교회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